드디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개봉하였습니다.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영화의 핵심 캐릭터인 티찰라 역의 배우 최드윅 보스먼이 갑작스럽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영화 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핵심 캐릭터의 빈자리로 기존에 구상해두었던 스토리가 대거 수정되면서 티찰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주변 캐릭터들이 이번 작품에선 더욱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기존의 캐릭터들로도 채울 수 없던 어딘가 부족한 부분을 매력적인 빌런이나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작품의 어색한 부분을 메워보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서사의 중심이었던 메인 캐릭터 티찰라의 부재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그 빈자리를 완벽히 채울 수 없다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작품을 감상하고 오신 분들의 후기들을 보면 확실하게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불호 쪽에 가까운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평점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평점이 낮은 이유 분석 앤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러닝타임이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161분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 중 두 번째로 긴 러닝타임을 기록한 영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보신 분들 중 대부분은 영화가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러닝타임의 길고 짧음이 영화의 지루함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던 이유로는 이번 작품의 핵심이 영화 내적에 있기보다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최드윅 보스먼의 죽음을 추모하고 헌사하는 것에 중점을 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에 걸맞게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를 가져가고자 호흡을 길게 늘리면서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하였기에 전개가 지나치게 늘어진다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죠. 물론 최드윅 보스먼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찐팬들에겐 추모와 헌사에 중점을 둔 영화의 주제에 감사하며 슬픔에 공감하고 애도하는 감정으로 관람할 수 있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반면 블랙팬서의 오리지널 속편을 기대했던 분들이나 혹은 정통 히어로 영화를 기대했던 관람객들에겐 긴 러닝타임 동안 잔잔하게 흘러가는 전개와 진중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로 인해 영화의 지루함을 쉽게 느끼며 이번 작품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티찰라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주 조연 캐릭터들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다만 그전까지 서사의 중심에 있었던 티찰라의 빈자리가 그렇게 쉽게 보완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의 어머니 라몬다와 여동생 슈리, 도라밀라제 장군 오코에, 자바리 부족의 족장 은바쿠 등 그와 관련된 주변 캐릭터들의 분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여도 기존까지 MCU의 서사의 흐름은 티찰라에게 모든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머지 캐릭터들로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그를 대신할 속편을 이어나갈 스토리를 짜내는 것은 정말로 지옥 그 자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갑작스럽게 뒤엎은 각본이라고 하기엔 제법 완성도 있는 이야기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단 몇 가지 커다란 허점들이 눈에 들어왔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았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이언하트 리리 윌리엄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MIT 공대에 다니며 뛰어난 실력을 갖춘 학생이란 설정으로 미국 정부나 국방기관에서도 해내지 못한 비브라늄 탐지기를 개발한 장본인으로 나옵니다. 덕분에 해당 장비로 탈록한 왕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원인을 제공하며 그로 인해 와칸다의 보호를 받아 이번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이 부분에서 그녀가 와칸다와 탈로칸의 싸움에 꼭 개입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매끄럽게 녹아들지 못했다는 평가의 의견이 가득했죠. 더 나아가 아이언하트 마크 1 슈트는 왜 미리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니의 경우 자신의 무기 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이를 끊어내고자 동굴에서 탈출할 때 사용했던 슈트를 베이스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 적들과 전투하기 위함이었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아이언하트 슈트는 그냥 어떠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작품에 아이언하트를 등장시켜 추후에 공개될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아이언하트의 홍보 때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으니 거부 반응과 더불어 개연성까지 망쳐버리는 암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죠. 즉, 이러한 트롤 짓이 각본에 큰 구멍을 남기게 되었고, 하필 그것이 스토리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큰 줄기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큰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집중을 흐트릴 만한 어색한 설정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최대치는 와칸다와 탈로칸의 최후의 전투 연출에서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비브라늄이라는 광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가 서로 맞붙는데, 그런데 이 둘이 싸울 때 뭔가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보통은 단순하게 치고받는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죠.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다고 해도 충격적인 것이 있으니, 두 국가가 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스케일로 싸우는 전쟁 장면은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할 종반부를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슈리의 블랙팬서와 네이머의 1대1 결투가 대단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역시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랙팬서 1편보다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도 1편에서는 코뿔소를 때려잡는 괴력과 충격을 흡수했다가 펑펑 터뜨려주는 액션으로 보는 맛을 주었다면, 속편의 최종 전투는 별다른 기믹 없이 단순하게 싸우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블랙팬서가 주인공인 영화라면 블랙팬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 너무나 심심한 전투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논쟁거리로 마블의 CG 관련 이슈가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데, 이번 작품도 이를 피해가긴 어려웠습니다. 영화 속 배경이 주로 밤이나 빛이 없는 바닷속이라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고, 그렇다고 밝은 대낮에 선보이는 CG의 퀄리티는 눈에 띌 정도로 티가 나 3D 게임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결국 관객들의 영화의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간단하게 이 장면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무려 2008년 작품의 CG와 2022년 작품의 CG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반대로 설명하는 게 맞는다고 할 겁니다. 페이지 4로 넘어오면서 거의 모든 작품의 CG 퀄리티가 점점 퇴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마블의 지옥같은 작업량과 개봉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채 내용을 갈아엎어버리는 살인적인 스케줄로 이미 VFX 업계의 관계자들 사이에선 악랄하기 그지없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이 문제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많은 개봉작이 쌓여있는 마블 영화의 CG를 담당하려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하기 싫어 피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야기하다가 잠깐 딴 길로 샌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평점이 엉망인 이유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영화의 제작 도중 주인공 티찰라 역의 체드윅 보스먼의 사망으로 작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대로 쥐어짜낸 각본, 추가 캐릭터, 명배우들의 연기로 커버하려고 하였으나 부족한 시간 탓에 어딘가 허술해진 설정, 몇몇 캐릭터에 존재하지 않는 당위성, 눈에 거슬리는 CG 등이 이번 작품에 좋은 평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어쨌든 마블의 페이지 4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끝으로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5의 시작은 2023년 5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로 문을 열 예정인데요. 자, 팬으로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블은 페이지 5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공백의 기간에 과거의 리즈 시절처럼 수작을 제작할 수 있는 확실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페이지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들은 기대조차 되지 않는 그저 그런 작품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무리하게 시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상을 담아도 좋지만 그게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기본에 충실했던 작품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마블이 빛나는 순간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